안녕하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네, 라이브 QA쇼 메디텔. 네, 마리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의 큰 사랑으로 와 지금 저희가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어깨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정식으로 해도 되나요? 이제 시간 끌었나요? 되나요? 이제? 네. 네, 한번 더 할게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나요? 네, 예, 뭐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리시고. 네, 안녕하세요. 메디텔입니다. 홍해걸이고요. 이상훈입니다. 네, 우리 이상훈 선생님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어깨랑 팔꿈치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스포츠 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엘리트 선수들을 이제 주로 많이 보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CM병원의 병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이거 죄송한데 방송 사고다 이거. 야 큰일 났네 이거. 뭐가 사온 줄 아세요 지금? 모르죠. 저 화면 봐요 지금 옷이 왜 이렇게 번지냐 이 줄이.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안 되겠다. 이거 벗어야겠어. 자켓을 벗어야겠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옷 번지네. 옷이 여러분들. 번지네요. 그리고 저도 그런데 저도 그렇지. 이거 닫아야 되나? 빨리 이거 보세요. 이거 닫아야겠지. 요렇게 하면 좀 되려나? 아우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래가 뜨지?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이거 방송 사고가 났네요. 네. 네, 오늘 주제 어깨 질환이에요. 네. 그리고 스포츠 손상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뭐 부모님 것도 괜찮고 여러분 뭐 어깨 넓어지는 법, 운동하는 방법, 다쳤을 때 뭐 어떤 치료해야 되는지 다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잠깐 메디텔 자랑 조금만 좀 할게요. 네, 얼마든지요. 예, 저희가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 메디텔 아시죠? 지난번에 강동우 백혜경 선생님 일주일 전에 나오셨는데 와 동시 접속자 2,000명을 돌파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카카오 라이브에서 그때 야구 플레이오프 했거든요. 걔네가 1등이고 그건 뭐 당연하죠. 2등이 손석희의 그 뉴스룸. 네. 그리고 3등이 저희였다는 거 아닙니까? 토탈 다 합쳐서 모든 방송 다 깨고. 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 전주에는 이 대머리 탈모로 이세원 선생님이 1,600명까지 끊었는데, 와, 또 일주일 만에 2,000명 돌파. 근데 2,000명이 동시에 와서 이렇게 막 보시는 거, 이게 대단한 거. 대단하죠. 예. 네. 좀 잡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오늘 어깨는 뭐 그런 기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유, 또 네. 모릅니다. 아니, 어깨는 아주 좁은 분야라 저희는 마음을 비우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합니까 어깨 아플지.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이게 50견 많을걸요. 예,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물어보시라 이 얘기예요. 네. 아이고. 어때요? 해보시게 할만하죠? 뭐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선생님 자랑 좀 해야죠. 자랑. 자랑. 우리 이상훈 선생님은 제가 일단 좀 자랑을 짧게 1분 안에 해드릴 테니 네. 거기서 부족한 게 있으면 스스로도 보태세요. 네. 네. 여기는 거만 모드라는 저희만의 특유한 그 인사법이 있어요. 네. 최대한 거만하게. 겸손하면 안 돼요. 우리 겸손하면 싫어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다 너그러운 분들이 다 이해해 주신다고. 네. 우리 이상훈 선생님은요, 어깨 전문가, 정형외과 전문이시고요. 제 의과대학 후배예요. 그리고 건국대병원의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CM병원이라고 영등포에 있는 이 뼈 관절, 어깨를 비롯해서 말이죠. 전문 병원에 원장님으로 계세요. 예. 근데 그 CM병원이요. 3대째 하는 병원이에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 70년. 아버지, 네. 그리고 손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부친어른도 저희 학교의 선배님이시고, 진짜 뼈대와 역사를 자랑하는 정말 멋진 병원이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 국가대표 팀닥터예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 좀 올 때 좀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어깨 다쳐서 치료해 준 분들 사인 좀 갖고 와야지. 그냥 오시나. 아무튼. 네, 근데 뭐 없어도 되는 게요. 그래도 국내에서 엘리트 야구 선수 정도 되면 네. 사실은 뭐 거의 제가 치료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진짜? 네. 네. 야구밖에 네. 없어요? 딴 건 없어요? 뭐 야구 저는 어깨 팔꿈치다 보니까 네. 거의 90%가 야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분들 가운데
환자분이 동의한 거, 내가 당신한테 치료받은 거 공개해도 됩니다라고 동의한 분들 이름 좀 얘기 좀 해봐요. 뭐다 되긴 하겠지만요. 이제 공식적으로 저를 동의 안 한 분 하면 큰일 나죠.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를 이제 지지해주고 있는 자기 동영상까지 보내주고. 그럼 누구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의 대표 이번 최동원 장을 받은 한국 최고의 투수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이거를 홍보로 써라라고까지 이제 보내주곤 했는데요. 야, 그렇게 그런 유명 선수들도 선생님한테 와서 진료를 받는다. 와우. 그리고 그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 병원도 마련한다고. 네. 이제 개원은 아직 안 하긴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좀 전문 병원,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한국에 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번에 제가 또 IOC에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스포츠 전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그 스위스에 다녀오셨죠. 네, 스위스에 가서 세레모니에 가서 이제 뭐 상장은 아니지만 임명장을 받고 그런 게 이제 같이 연결이 돼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선수를 제일 많이 보는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맡아서 좀 치료를 하는 병원이 됐습니다. 돈 잘 벌겠다. 잘은 못 봅니다. 금수저다. 갓 상문이다.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저 유머도 넘치고 따뜻해요. 선생님 좀 띄워. 갓상훈을 안 놨던 얘기가 아니야. 아닙니다. 갓상훈이란 말을 어떻게 해요? 갓 알죠? 하느님이란 뜻에. 아이 부럽네. 네. 그 어깨 뭐든지 막 물어보세요. 네, 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잘한 걸로 끝이에요? 좀 더 해봐요. 더 많잖아. 근데 나는 선생님 병원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 3대째 그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영등포에 있지만 이제 좀 네이션와이드하게 전국적인 유명 병원으로 좀 키워야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이름새가 있어서 저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자랑하라고 해서 병원 자랑을 하면 저는 이제 배구 국가대표팀 팀 닥터를 맡고 있고요. 뭐 NC 다이노스 수석팀 닥터를 맡고 있고 기아 타이거스 팀 닥터를 맡고 있고요. 뭐 두산도 이제 투수들은 이제 다 제가 봐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요번에 1, 2, 3위 팀은 다 제가 현재 뭐 봐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 더듬어요. 근데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또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팀 팀 닥터 이제 김진수 박사가 이제 의지대학병원에서 같이 오셨죠. 저랑 합류를 했고 저희 또 EBS 명예로 유명하신 김진혁 교수님이 상계 백병원 척추 계시다가 저랑 또 합류를 했고요. 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이상문 선생님 저랑 이름이 같은 또 그 서울대 교수로 계신데 해화동 본원에서 서울대 교수를 하시다가 뭐 저랑 나이도 차이 안 나는 아주 액티브한 교수님인데 저랑 또 합류를 하셨고요. 이번에 또 신촌 연세대학병원 이제 황진호 교수님이 또 저랑 11월 1일부로 척추 및 소아정형외과 또 저랑 합류를 자랑 또 하라고 하니까 되게 많이 하시네 또. 그래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몇 분이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희 15명이 있고요. 전문의만 15명, 정형외과.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시죠? 뭐 저희가 이 메디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 뭐 그 출연료도 못 드리거든요. 저희 가난해서. 그래서 선생님 지식 나눔 차원에서 이 각계 가장 평판이 훌륭하고 정직한 의학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병원 자랑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해야겠네. 네. 이제 이미 훌륭하신 질의응답 하시죠 이제. 이게 질문이 너무 많이 왔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거 근데 이거 에스터의 며느리 또 일하는 분이 저분이 저희 고정 팬이신데. 그러세요? 충병원에 알고 계신데 이미 한 달 기다려야 된대 한 달. 저거는 좀 잘못된 정보인가요? 저는 예약만 3달이 좀 넘습니다. 한 달은 아닌 것 같고요. 한 달이 아니고 석 달 해야 된다. 어머님이 50견 때문에 선생님 병원에 선생님 유명의사 맞구나. 우리 팬들이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려야 사실은 이제 말씀드릴 게 저 말고도 업계 전문의만 4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저랑 이제 같은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과장님들이 보셔도 저랑 똑같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꼭 구태여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다른 과장님들을 같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과장님도 정말 실력 있어요. 맞습니다. 뭐 그렇게 믿을게요. 자, 저기 유튜브에 김재민 님이
내일부터 한국 시리즈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윤성민 지금 어떤지 혹시 아냐 물어보고. 이거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지 제가 그 동의를 얻은 게 아니어서요. 어쨌든 한국 시리즈에는 우리 윤성민 선수는 출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네. 그 그래요? 정도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음. 또 모르죠. 갑자기 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세상 일이라는 거. 그럼 윤성민 선수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거예요? 뭐 조금 팀과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그래요?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몸을 너무 살려도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성민은 너무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예. 팀의 상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기사만을 근거로 얘기하는 것도 안 돼요? 아직은 좀 어깨가 좀 아픈 건 있는데요. 아마 이제 동계 지나면서 이제 전지훈련 때 이제 오키나와 들어갈 때 저도 같이 들어가겠지만 같이 잘 봐주고 해서 내년 시즌에는 아마 멋지게 다시 부활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선생님 이거는 제가 넘겨짚는 건데 네. 아마 이번 시리즈는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다 나오면 선생님 우리 망신이에요, 진짜. 예? 그래도 나오는 게 좋지 뭐 우리가 망신 좋죠. 사도. 예. 그럼요. 나와도 좋죠. 그래요. 자, 선생님 질문들이 이거 어깨도 굉장히 너무 많대요. 정신 없는데 뭐부터 할까? 뭐부터 시작할까요? 선생님 일단은 네. 어깨 넓어지는 걸 물어본 분들이 많아요. 네, 어깨 네. 나중에 어깨 깡패 되고 싶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일단은 타고난 게 99%고요. 유전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뼈 골격은 더 이상 터지진 않지만 우리가 삼각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갑옷처럼 삼각근. 그 삼각근을 좀 키우시게 되면 좀 어깨가 넓어지는 효과가 당연히 보이는데요.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요즘 저 성형 수술의 어떤 야매 시술로 그 어깨 뽕을 넣는 시술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에서요? 네, 그런 성형외과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사실 부작용도 너무 많고 장기적으로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저는 조금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건 절대 하면 안 네, 되고. 그거보다는 삼각근 운동을 하시면 좋지만 또 중요한 게 삼각근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회전근개의 손상을 또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어깨 넓어지는 것만 보면 바깥에 있는 삼각근 운동을 하면 분명히 넓어지는 효과는 나옵니다. 삼각근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게 만져보시면 아는데요. 옆에 그러니까 뭐 벤치프레스가 네, 삼각근 정확히 운동이에요? 벤치프레스보다는 옆쪽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여기 이런 딱, 운동을 해야 돼요? 수축이 딱 되는 게 느껴집니다. 어. 네, 그렇게 하면 커는 지는데요. 네. 반대로 안쪽에 있는 근육, 회전근개는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구태여 우리가 한다면 어. 많이 커지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아령을 들고 우리 라테랄 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야 라테랄 여기 레이즈. 벌써 수쟁이라는 분이 벌써 답이 나왔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맞네요. 예. 와, 레테럴 이거 레이즈라는 운동이 있는데 네. 이 운동을 너무 하게 되면 삼각근은 좋아지지만 이제 회전근개가 좀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요. 90도보다 항상 이 아래쪽에서 아령을 들고 운동을 아령을 하되 들고 이렇게 이 정도. 가장 좋은 거는 오른팔로 여기까지는 들어 올려주고요. 음. 자기 힘으로 내려주는 운동을 하면 음. 좀 더 회전근개는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되지 말라. 네. 이제 그게 우리 익센트릭 한국말로 원심성 운동이라고 아마 해석될 것 같은데 원심성 운동을 하면서 회전근개 손상을 좀 막아주면서 삼각근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 벤치프레스나 이게 엎드려서 팔굽혀펴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어깨 넓어지는 데 좋다고 알려졌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오. 앞에 이제 이두박근이 아무리 커져봤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갑바라 그러죠. 갑바가 아무리 커져봤자 어깨가 넓어지는 효과는 안 나오거든요. 어깨가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려면 이게 삼각근이 나와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와, 초이 씨, 우리 초이 PD 이거 지금 메모해서 기사로 만듭시다. 어깨 깡패 만드는 법 해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레이즈인데 네. 이걸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여기 부상이 오니까 네. 한 요 정도로 이게 제일 좋다. 네. 이거나 뭐 이렇게 드는 거보다. 네. 네, 기억하십시오. 그 운동하시면 네. 어깨 좋아진다. 네. 아이고 아까 어깨에서 뚝뚝 소리 나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소리 그 나는 거.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소리 자체는 그 저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 하나를 알아내는데 이제 정형외과 역사 굉장히 길게 오면서 알아낸 건데요. 아니, 어깨 같은 경우에 힘줄이 끊어졌을 때도 소리가 나오는데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힘줄이 끊어졌는데 통증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이 크게 진행해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깨에 소리가 나올 때는 보통의 경우 젊으신 분들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40이 넘어간 분에서 어깨 소리가 난다. 그런 경우는 좀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소리를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툭툭 소리 나는 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등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소리가 가장 흔합니다. 요 뒤에서. 네, 여기. 네, 거기서는 왜 소리가 크게 나오냐면 그 바로 앞에 폐가 있기 때문에 폐에서 공명이 돼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와서 마치 어깨에 전반적으로 울리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건 오히려 안심해도 되고요. 어허. 툭툭이 사실은 잘 느껴보면 소리가 아니라 그 감각이 있거든요. 걸리는 감각이. 근데 감각이 이쪽에서 나올 경우는 그게 앞쪽. 앞에 옆입니다. 여기 음. 여기가 진짜 이제 어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소리가 날 때는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꼭 병원을 찾는 게 정답이고요. 아프면 무조건. 네, 통증 없이 소리만 나오는 젊은 사람들은 병원 안 오셔도 되고요. 근데 나이가 40 이상이신데 통증 없이 소리가 나온다. 그때도 조금 위험 사인입니다. 네. 네. 자, 마우스 잡는 자세만 하면 이렇게 그럼 어깨가 아프다라고 지금 나라라 생 어깨. 네, 그거는 제가 아마 추정을 해보면 아마 어깨가 아니라요. 제가 손에 짚는 걸 보세요. 마우스 짚을 때 아픈 부위가 아마 이쪽 부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뒤라- 약간 뒤- 뒤쪽일 뒤- 거라고 뒤쪽이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마우스를 잡는 것 자체는 어깨에 위험한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한다고 어깨가 아파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마우스를 한다는 건 컴퓨터나 뭔가를 한다는 거고 대체로 그 자세는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그리면서.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될 때 전형적으로 이 날개뼈 옆에 근육들이 강직되는 우리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깨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는 어깨 뒤쪽 요쪽 있지 않습니까? 요쪽에서 통증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 그게 맞는지 맞으면 좀 글을 올려주시고요. 그거는 나중에 아마 질문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걸 푸는 방법은 한 번에 또 같이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근데 그분은 병원만 네 군데 가고 네. MRI, 엑스레이 다 정상이라니까 네. 선생님 말이 맞나 봐요.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그러니까 이 뒤에 근육의 문제래잖아요. 네, 어깨 자체보다. 네, 마우스 잡고. 그러니까 마우스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되는 부담 동작은 안 절대 됩니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다행이네요. 네. 자, 유튜브에 팩컬님은 청소년 야구 선수 중 OCD에 있어 어떤 경우 수술하고 어떤 경우 하지 않냐. OCD는 뭐 사실 저를 아는 분일 가능성이 있는데 OCD는 사실 뭐 좀 제가 되게 자랑하는 분인데 OCD 수술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OCD가 뭐예요? OCD가 좀 이제 그것도 병명이-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야구 선수에서만 생기는 병인데요. 어. 제가 이거 혹시 올지 몰라서 자료 화면을 예, 자료하면 근데 빨리 하면 돼요. 이거 가능할까요? 하면 돼요. 이거 누르면 네. 돼요. 이렇게 하세요. 네. 뭐 하면 돼요, 선생님? 쭉쭉 눌러보세요. 예, 자, OCD라는 야구 선수들에게 흔한 요건데요. 이거네. 방비성. 이게 이제 팔꿈치를 도식화한 겁니다. 요 하얀색이 저 가운데 하얀 네네. 여기 있네요. 아유, 좋다. 네. 요 하얀색이 이제 연골입니다. 연골. 어. 연골이 이제 매끈매끈하게 이제 팔꿈치가 움직여야 되는데 요 부위. 딱 요 부위에서 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그 연골이랑 뼈랑 통째로 죽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야. 여기를 확대한 거거든요. 오, 저렇게 돼요, 저렇게. 이렇게 돼서 연골이 떨어졌어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여기가 빵꾸가 납니다. 이렇게 빵꾸가 나는 썩어서 병이 빵꾸가 나요. 그게 박리성 골연골 OCD인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선 저걸 이제 관절경으로 좀 이렇게 갈아주는 정도. 갈아준다는 건 이게 너무 울퉁불퉁하니까 여기를 그냥 갈아주는 정도로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1년이 지나도 통증이 있고 말 그대로 간다고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은 국내에선 저밖에 못하는 수술인데요. 자랑을 하면 요겁니다. 이거 자랑 좀 네,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무릎에서 이런 모양을 저희가 딱 떼서요. 무릎에서. 네, 왜냐 무릎에도 연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무릎에서. 네, 근데 자기 무릎에서 움직일 때 그 관절되지 않는 부위에도 연골이 좀 더 넓거든요. 관절보다. 그러니까 실제 쓸모없는 관절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떼서 이렇게 여기다 쏙 넣어주는 거죠. 이야. 이렇게 쏙 넣어주면 그냥 자기 매끈한 연골이 됩니다. 뭐 그래도 뭐 중학생 정도에서 많이 생기는 병이고요. 저는 뭐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는데 뭐 혹시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여기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 수술의 경우는 3달에서 4달이면 아예 경기 등판까지 가능할 정도로 빠른 완벽하게 복귀를 합니다. 선생님 너무 근데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정말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OCD만큼은 워낙 결과 좀 100% 좋아서요. 근데 팩컬님의 기준은 어떤 경우 수술하고 어떤 경우 하지 않냐 그 기준을 OCD요? 네. 그거 수술 정말 여부에 이게 네. 저분 전문가야. 그러네요. 무서워 네, 죽겠습니다. 저분 아마 야구판에 조금 계실 분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OCD가 야구 선수, 뭐 체조 선수, 창 던지기 선수에서 생기긴 하는데요. 이 워낙 딴 데는 규모가 적고
야구 선수에서만 대량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아시아권에서만 생겨요. 오, 왜요? 그게 이제 이유가 두 가지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전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혹사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일본이 제일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저게 생겼을 때 생겼다고 당연히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 만으로 13세 한 반 6개월 이후에 저게 생겨 버렸는데 뭐 요만큼 생기는 거 말고요. 아까 요것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패여 버리면 이건 무조건 수술로 가는 건데요. 어릴수록 저게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어릴수록 저게 메꿔지기도 하거든요. 어리게 되면 저희가 던지는 거를 스톱시키고 기다려 봅니다. 1년까지도 기다려 보는데요. 근데 대체로 6개월 지나면 아 이게 가겠다 안 가겠다 이제 감이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결정을 드리죠. 이제 아무래도 11살, 12살 이 애기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6개월 되다가 아,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수술로 가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도 어릴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크면 회복 안 되는 건 무조건 수술로 가는 거고 사이즈가 너무 작아도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좀 바깥쪽, 그러니까 바깥쪽이라 하면 좀 바깥쪽에 생길수록 수술로 가는 게 더 결과가 좋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네, 그건- 이미 기준은 있다. 네, 네, 너무 그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이제 이런 경우는 선생님한테 가야겠네. 네. 자, 네. 습관성 어깨 탈골 자꾸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자가로 완치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습관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크게 다쳐서 자기는 어깨 멀쩡했는데 크게 다친 다음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수술하시는 게 낫고요. 네, 그러니까 다쳤다는 건 뭔가 하면 원래는 안 빠져야 되는 사람이 뭔가 찍고 나가면서 뼈를 뭐 깨트리고 나가든 어떻게든 하든 나가서 다친 다음에 다시 넣었다 해도요. 구조물은 찢어진 채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다쳤다는 네. 말은 뭔가 뭐 크게 다친 외상이라. 거. 네, 외상. 네, 넘어지면 손을 짚고 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공을 세게 던진다거나 또는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다부터 빠지기 시작했다. 그거는 외상이 아니거든요. 아주 세게.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 낭창낭창한 겁니다. 그런 분들 잘 보면 저 봐보세요. 저 손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밖에 안 오거든요. 어디까지 오세요? 저도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밖에 그런 안 분들은 오는데. 이게 여기에 닿습니다. 이게 지금 예, 이 손이 여기에 닿습니다. 이렇게 닿는데 여기에 닿아요? 네. 확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 이렇게 올려보세요. 저 여기까지밖에 안 가거든요. 저도 이렇게 근데 선생님처럼 그런 분들은 이게 90도보다 더 넘어가요. 이게 더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와. 태어날 때부터 관절을 싸고 있는 인대 자체가 낭창낭창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경우는 수술을 안 해도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다 보면 어깨가 50견이 오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 전 50견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어깨가 굳는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낭창낭창한 게 좀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좀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외상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면 구태여 꼭 수술을 추천하지는 않는데 거기서 수술하는 경우는 이게 너무 자기도 모르게 자다가도 빠져 너무 괴로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수술하는 거고요. 자기가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외상에 의한 게 아니고 체질적으로 낭창낭창한 분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네. 네. 이거 자꾸 이 전문적인 질문이 너무 많아. 유현진의 슬랩 부상. 근데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설명 안 할 수 없네. 유현진의 슬랩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자료화면 왜 요새 못하냐, 지금 이거. 네, 슬랩은 안 하고 왔는데 유현진 선수 처음 다쳤을 때 이제 찾아보면 좀 YTNC가 뭐 생방송한 것도 있고 한데 저 혼자만 당시에 안 된다. 얘는 2년 내에는 복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네, 대단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네이버에서 댓글에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너 뭐 저주를 하냐 뭐 글쎄. 거의 뭐 악성 댓글만 100개를 먹었는데 의학적인 사실을 얘기했는데 욕은 딥다 먹었다. 딥다 먹었죠. 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전문가들은 이거 뭐 수술하면 좋아지고 내년이면 복귀하면 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저만 이제 뭐 좀 나쁘게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알 텐데 좋게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저만 너무 정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악성 댓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아주 저한테 기억이 생생한 기억입니다. 근데 슬랩이란 게요. 투수들의 경우 잘 수술 이제 안 해요. 안 하기 특히 투수는. 근데 이제 류현 선수는 근데 워낙 유연성이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사나 이제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3년째는 가능성이 커집니다라고 당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올해가 3년째거든요. 그래서 올해 파트타임으로 좀 복귀를 했죠. 제 생각에는 내년쯤에는 다시 정상 기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5선발 안에 들어온 메이저리그의 5선발에 들어온다는 거는 뭐 세계 탑 기량이죠. 그건 뭐 진짜 어마어마한 그럼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이제 복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금 쩐트라는 님도 이 슬랩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타입 2였고 수술한 지 2년 됐다. 왜 이렇게 어려워 오늘의 질문들이. 갑자기 이거- 짜증나요. 네, 이거 왜 이래요? 다 이렇게. 네, 진짜 해주세요, 그래도. 어깨 아프신 분들이 온 거예요. 네. 슬랩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여기 이두박근 있죠? 이 이두박근이 어깨 속으로 들어와서 관절 속에 다 붙습니다. 이두박근이 여기 붙는 게 아니라 관절 안으로 들어서 관절 속에 붙어요. 이두박근 끝이. 그 이두박근이 관절 속에 붙는 부위가 떨어진 게 슬랩입니다. 그거를 꼬맸기 때문에 이두박근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방법이나 여러 개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연결돼 있으니까 이두박근이 아플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카카오에서 로나님이 너무 그 유명한 선수들 얘기만 하지 말고 우리 엄마 일반인. 아빠가 아픈 거 오케이. 그런 네. 얘기 좀 많이 해달라. 네, 네. 선생님 어깨 하면 네. 전문가시잖아요. 네. 환자들 보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거 그거 네. 얘기 좀 하나 해주세요. 뭐 얘기하고 싶어요? 역시 뭐 50견에 대한 이야기죠. 항상 그러니까. 이제 50견이라는 거는 이제 진단명이 아닙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이제 요즘은 우리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죠. 옛날 이제 선생님들 찾아가면 어깨가 아픕니다.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50견이에요. 그러니까 뭐 체조하세요. 뭐 운동하세요. 근데 50견 안에만 병이 한 40개, 40개는 너무 많고 좀 줄여도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혼자 낫는 게 한 대여섯 개가 있고요. 저절로 나는 네, 네.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것도 뭐 한 대여섯 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수술이나 그런 거 없이 어떤 의사의 손길은 필요하지만 또 치료가 되는 거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여기 뒤쪽 아픈 것도 50견으로 오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이 아파서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신경이 지배하는 요 근육이 그러니까 목에 신경이 눌려도 목 디스크죠. 네. 목 디스크 때문에도 어깨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 경우도 50견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는 회전근개 파열도 50견, 뭐 석회성 관염,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 뭐 다 50견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흔한 거를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50견이라고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려요. 50견이라는 건 진단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50견으로 치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게. 50견 안에 진단이 수십 개인데 그거에 따른 치료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오. 그래서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이제 무서움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요거 자료 한번 제가 준비해 네. 왔어요. 회전근개 네, 파열. 네. 네. 이게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제가 본인이 그렸어요. 직접 그린 거예요? 네. 어우, 이게- 대단해요. 팔이고 이제 몸이고 딱 봐도 어깨 같지 않습니까? 어깨가 그렇지. 생겼죠. 네. 요게 이제 회전근개라는 건 이제 어깨를 둘러싼 근육을 얘기하는데요. 어허. 근육이 이렇게 와다가 힘줄로 바뀌어서 뼈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앞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이게 정상인데 원래 힘줄은 하얀색인데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회색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붙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요. 요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얗게. 요렇게 힘줄이 좀 듬성듬성 안쪽이 좀 찢어지고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파열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진짜 반대고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만 안 하면 평생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가 해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지는 것 자체는 수술 상황은 아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 50세, 60세 되면 많은 분들은 이 정도는 됩니다. 일종의 노화다. 많은 노화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어우. 이게 좀 찢어지면서 요만큼 들렸잖아요. 여기는 좀 붙어 있고 이만큼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의사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너무 나이가 많다. 80세 할머니가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 요 정도는 한 10년 정도는 잘안 버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80세가 되면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약하게 되면 요 근육이 당기는 능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요 붙은 걸로도 잘 버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통증만 없애줄 수 있는 시술 능력이 있으면 통증만 없애주고 수술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어허. 젊으신 분이고 힘도 아직 세고 벌써 통증도 많이 나고 이런 경우는 수술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때 젊으신 분이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가버릴까 봐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네. 이게 떨어지면 이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근육이 이제 점점 말라요.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로는 시간이 1년 이상 방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수술을 해도 100점이란 표현은 없지만
그 원래 그러니까 좀 빨리 했을 때만큼의 성적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우리가 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 회전근개 파열이 그 50견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질병이다. 그 네, 얘기인가요? 네. 저게 특히 왜냐면 수술이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린 건데요. 음. 하지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전근개가 다쳤다고 해도 아까 초기에 질환이고 수술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프신 이유가 저 회전근개 다친 거와 관계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딴 관절은 안 보고 어깨와 팔꿈치만을 보는데요. 그분들만 봤을 때, 그러니까 어깨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실제 수술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좀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자랑처럼 3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어깨가 얼마나 아픈 분들이 오시겠어요? 3달을 기다린다는 건 보통 아파서는 못 기다리거든요. 굉장히 아프다면서요. 그 이게. 중에서도 수술로 가는 확률은 5%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95명은 수술 안 받아도 네, 수술 안 받고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근데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일부겠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안 받아도 되는데 수술을 막 하는 데가 있다면서. 뭐 이제 굉장히 민감한 얘기죠.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 어쨌든 한 2-3 군데 정도, 그래도 좀 수술까지 갔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 첫 번째 그러게요. 선생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 딴 데 수술을 하라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수술하면 되고요. 그래서 음. 조금은 이제 딴 데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그러게. 것도 나쁘진 않을 것 약간의 같습니다. 과잉 진료도 좀 네, 있는 것 같다. 네, 수술에 네. 대해서. 선생님, 그 선생님이 방송 때마다 강조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나의 어깨가 유연한지 안 한지 아, 네. 그거 하나 공개 좀 하죠. 너무 앞에 막 어려운 용어로 시작을 해서 네.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200명에서 또 한 명 줄었네. 199명. 아, 여기 카카오만 딴 데 다 합치면 더 많겠지만 네. 한 명 또 늘었다. 예. 좀 또 이게 좀 부스팅을 해야 돼요, 선생님. 아, 네. 그러니까 네. 나의 어깨가 여러분의 어깨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지금.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어깨, 근데 아마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한 50, 40 넘어가신 분이 보고 있다면 한번 해보실 가치가 있는데 네. 아주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팔을 들어 올려서요. 귀까지 다 할 수 있는지. 아, 이거 예, 이거 너무 쉬운데 이게요. 아, 여기서 멈추시는 분들이 여기서? 예,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오는 이제 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 급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 급수가 되면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이거 기본입니다. 예, 요거도 안 되면 3달 안 기다리죠. 그게 와, 기본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구나. 네. 그러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요 오른손과 왼손 뒤를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건데요. 이거 골대 한번 해보세요. 네. 뒤로 이건 제가 돌아볼게요. 꽉 잡지 않으셔도 되는데 닿기만 해도 되거든요. 네. 닿기만 하면 일단은 이거는 다요, 네. 선생님. 저는 이거는. 네, 닫고 안 아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일단 난 어깨는 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선생님, 근데 그래도 닫고, 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되는데 네, 네, 네. 이거는 이거. 죽어도 안 돼요. 이거는. 그거는 이거 왜 그러지? 사람이요 다리도 2cm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깨도 양쪽이 다른 모양이고 팔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유연성도 다릅니다. 네, 그러면 양쪽 다 되는 분이 베스트고. 네, 아니요, 그것도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래 한쪽 되는 분이 반대편은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훨씬 많습니다. 뭐 요가 선생님들처럼 아주 유연하신 분들은 다 되겠지만 일반인들 되면 저도 한쪽은 안 닿아요. 근데 안 닿아도요, 최대한 되려고 쭉 노력을 했을 때 역시 통증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면 네. 일단 어깨는 난 신경 안 써도 되겠다라고. 둘 다 안 닿으면. 둘 다 안 닿으면. 안 돼, 괜찮아요.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뿐이지. 네. 둘 다 안 네, 닿으면. 근데 중요한 건 유연성이 안 되더라도요. 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통증이 생기냐 안 생기냐의 싸움인데요. 통증이 네, 없어요. 통증이 안 생기면 괜찮고 그래도 유연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요건 귀에는 닿아야 되고요. 네. 이건 뭐 그 다음에 다행이네. 바깥쪽으로 돌렸을 때 끝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거의 끝에 비등하게는 가야 됩니다. 네. 지금 이 동작이 중요하다는 네, 이거 얘기네요. 팔꿈치를 붙여야 되고요. 붙이고 그 정도, 그 정도 유연성이 있고 이게 뒤로 최대한 갈 때 안 닿더라도 통증이 없다. 그러면 이거나. 나는 병원은 신세 안 져도 되겠다. 저는 안 가도 네, 되면서요, 병원에. 네. 이 정도 네. 되고 이거 뭐 안 아프게 되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 20, 30대 분들은 이제 헬스나 몸짱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거는 나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일부 그 운동층은 또 그 운동 선수가 아니라 일반인 중에 운동을 좋아하시는 몸 아주 좋으신 남자분들은 정말 일상생활 다 괜찮은데 난 운동할 때만 아프다. 예, 저한테 오실 때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는 해드리지만 무적의 어깨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통증을 치료하더라도
다시 운동을 똑같이 하면 다시 아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저의 어깨는 저도 못 만들어 드리거든요. 무지하게 어깨. 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많이 기다려서 가면 저기 상모만 치료하면 나는 영원히 어깨가 안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방법은 아쉽게 개발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그 헬스 운동으로 근육이 좋은 분도 운동을 잘못하면 어깨를 망친다. 네, 이제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 이제 헬스 트레이너도 있으실 것 같고 오신 분들 중에 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세 가지 그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자의 로망 중에 하나 이제 갑바를 키우는 건데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다들 벤치는 이제 기본 이거는 뭐 운동하는 최대한 사람의 무거운 걸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에 이제 동영상 봐도 나오지만 이게 예쁜 여자 회원이 오면 남자들 막 미친 듯이 이거 한다고 그래요. 네, 무거운 거 좀. 무거운 거 하죠. 근데 벤치 프레스가 뭐 제가 여기 기전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깨에 손상을 일으키기에 가장 모든 여건을 다 갖고 있거든요. 와.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대질문을 해요. 아니 그러면 갑바 키우지 말라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갑바 키우실 거면 우리가 팩덱 플라이 정확히 있는데 버터플라이로 많이 알고 있는 요 운동을 하는 거는데 이 운동도 조금 요령이 있습니다. 이 손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이용해서 좀 안쪽을 눌러야 되는데요. 안쪽을 누르게 되면 오히려 요 대흉근이 순수하게 좀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야 그걸로 되는군요. 그걸로 하면 훨씬 좀 부상을 막을 수 있고요. 어허. 두 번째는 이제 철봉인데 철봉도 많이 하죠. 철봉을 이 하는 거는 오히려 괜찮은데 쭉 매달려 있는 게 어깨에 많은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건 구조적인 부상입니다. 이거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사람들 네.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네. 힘이 드니까 매달려 있죠. 네, 네. 힘 빼고. 네, 네. 그게 오히려 안 좋다.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어깨에 잠재적으로 부상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다 갖추게 되기 때문에요. 오. 그래서 꼭 이제 나는 정말 턱걸이를 죽어도 해야겠다라고 하면 점프해서 요렇게 눈높이에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다음에 요걸 하시다가 여기서 딱 놓고 떨어지십시오. 떨어져야지 네, 네. 대롱대롱 매달리시면 매달리시면 안 돼요. 여기 네, 안 됩니다. 큰 부담이 걸린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딥스가 이제 또 어깨 앞쪽 구조물에 이제 그 손상을 줄 수 있는 딥스라는 건요. 평행봉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앞으로 빼서 하는 운동 있죠. 네. 이렇게 요 평행봉 운동, 같은 요 데서. 운동이 좀 안 좋습니다. 그것도 안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안 하셔도요. 충분히 어깨 근육을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세 개는 하지 안 말라. 하더라도 안 하시고 이왕이면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 하나 있잖아. 이 사진 너무 감동이야. 선생님, 어디 갔지? 우리 그 아놀드 사진 어디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거 좀 잠깐 네. 지금 보면 안 돼요? 어디 제일 뒤에 있나요? 이거 왜 없어요, 이거? 제일 앞에 있나요? 제일 뒤에 있나요? 빨리 띄워보세요. 아니, 우리 이상훈 선생님이 아주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면 놀랄걸요. 왜 어디 있어요? 제일 빨리 앞에 있나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거 좀 찾아주세요. 네.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이거 좀 사진이 찾아주세요. 있는데. 네. 아니 저희가 나중에 우리 이상훈 선생님이 준비한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곧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유튜브에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박종만이라는 분이 네. 저희한테 2,000원을 주셨어. 저희도 기특하다고. 네. 그러니까 저분 질문 답을 좀 해야겠어. 예. 회전근뼈 해골 끝쪽 밑에라고 아마 여기인 것 같습니다. 박정만님 여기 맞으시나요? 아마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요. 여기 누르면 아프대요. 네. 이제 거기에서 아플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일단 회전근개가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회전근개 위쪽에 염증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절 안쪽에서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만 여기로 가면 이두박근이 있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모두가 가능한 부위입니다. 이제 그 중에 뭐냐 따라 다른데요. 프롤로 뭐 사실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게 너무 많은 거는 뭐 좋을 게 없죠. 왜냐하면 주사라는 것 자체가 뭐 저는 이제 힘줄은 절대 찔러 넣지 않아야 된다고 뭐 무조건 제가 맞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분 질문 여기 누를 게 아플 때 네. 소염제 주사나 프롤로 주사 네, 많이 맞아도 되냐? 제가 말씀하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많은 경우에 힘줄에 지금 주사를 놓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우리 데이터를 좀 합해 보면 힘줄에 주사 놓는 게 별로 이렇게 추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주사를 한 30가지 종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놓는데요. 저는 이제 힘줄에 놓는 주사는 안 쓰거든요, 아예. 그래서 힘줄에 놓는 주사는 좀 가능하면 왜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에비던스 근거 그걸로 인해 좋아진다는 근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두 그래요? 번째는 잠재적으로 위해를 좀 줄 수 있어요. 위해를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타이레놀 같은 것도 먹으면 왜 간이나 이런 게 뭐 나빠질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높은 확률로 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위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힘줄 안에 놓기보다는
염증을 없애려고 해도 우리가 스테로이드 계열 주사죠. 염증을 없앤다 해도 힘줄 이외에 다른 조직을 치료하기 위해 쓰는 게 좋지. 힘줄에다 직접 찔러 넣는 직접 거는 찌르지 마라. 네네. 근데 프롤로 주사 같은 건 힘줄에 직접 찔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롤로라는 게 이제 요새도 많이들 재생 하는데 주사입니다. 네. 그뭘 포도당인가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포도당 주사가 허용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훨씬 광범위하긴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포도당 주사를 놓는데 한 몇 번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자주 시도하는 거는 정말로 좀 그거는 이제 근거도 있죠. 너무 자주 시도하는 게 좋지 않다라는 근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프롤로 또 소염제 주사 뭐 다 좋은데 선생님 말씀은 좀 학술적으로 근거가 좀 부족하기 네. 때문에 뭐 한두 번은 뭐 맞을 수 네, 있지만 네, 자주 그 맞지 이상은 말라. 네. 예, 여기 선생님이 약간 뉘앙스가 좀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워낙 또 이렇게 하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좀 다른 동료 의사들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야죠. 예, 어쨌거나 너무 자주 맞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요거죠, 주사를 요거. 이 사진 아, 보세요. 야.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건강의 화신 또는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자들의 로망 두 명이죠. 이게 합성 사진이 아니라 핵심은 이 합성 사진이 아니고요. 실제 사진. 리얼이에요, 리얼. 어. 그래서 둘 다 어깨 힘줄이 끊어졌어요. 네, 둘 다 끊어져서 같은 날 수술장 회복실에서 둘이 같이 만난 그 사진입니다. LA의 유명한 병원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면요. 다들 어깨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 운동을 하면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운동 많이 해야 건강해진다. 뭐 상식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깨에서만큼은 그게 좀 통용되지 않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운동 많이 하게, 물론 허리도 막 잘못하고 그러면 다칠 수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운동을 이렇게 잘 하면 허리는 강해지고 뭐 허벅지도 강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운동을 잘못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의 트레이너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트레이너를 당연하지. 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트레이너들과 운동을 했을 겁니다. 물론 좀 많이는 했겠죠. 바꿔 말하면 아무리 좋게 잘 하더라도 어깨는 많이 하게 되면 저렇게 끊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야. 생각해 봐셔야 될 게 저분들 복부, 등, 허벅지 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완벽하죠. 사람을 넘어서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딴 데는 저렇게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어깨만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오. 그게 이제 어깨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깨는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좀 필연적으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물이라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람보하고 터미네이터가 이거 얼마나 상징적인 사진입니까? 그쵸. 참 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거 막 한다고 너무 망가진다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돈해드리면 세 가지를 조심해라. 네. 벤치프레스, 그다음에 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 네. 그다음에 평행봉에서 이렇게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요 이게? 이게 딥스라고 하는데요. 딥스라는 네. 운동이 이거 세 개 하지 말라. 아,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이 실베스터 스텔론, 람보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고요. 아니, 사람 분이 몰라요? 있구나. 네, 이분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터미네이터. 네.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세계 톱 배우인데 왜 몰라요? 나 이상한 거. 아 우리 이 시청자분들은 내가 종잡을 수 없어. 너무 막 국민학생 아니죠? 죄송합니다. 초딩일 수도 있잖아요. 아, 저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초등학생 초등학생 모를 수도 있죠. 몰라요? 모를 수도 여기를? 있죠. 예. 야 그렇구나. 어쨌거나 아시죠? 이게 뭐 이 우락부락 운동 큰일 나요. 어깨 망가진다고요. 네. 아, 나 왜 저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보랏빛 하늘날이 세대 차이라 모르죠. 해골리. 저 해골이라 해골. 아, 이분들 정말 말 조심해야 돼. 아무튼 좀 조심하세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깨 얘기하고 있는데요. 50견 그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병명이 네, 있고. 네. 그중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자 소개를 파열은 해드렸고, 함부로 쓰지 말고 또 어떤 얘기해 주세요. 또 이제 오늘 왔던 이제 환자 중에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있긴 했던 얘기예요. 그 어깨 중에 응급실까지 따라오는 어깨 질환이 하나 있어요. 응급실. 네, 어깨 아픈데 응급실에 왜 와요? 그렇잖아요. 글쎄, 무슨 이상한. 정말 아픈 게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고 있습니다. 어깨에 석회가 끼는 병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네이버 찾아봐도 뭐 워낙 흔하게 나와는 병이니까 석회성 건염 찾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어깨에 이 회전근개, 그 아까 말한 회전근개 속에 석회가 끼는 병입니다. 이야. 그게 칼슘 같은 거. 네, 칼슘이 침착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생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희 의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 수많은 가설들이 있는데요. 아직 딱 이거다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생기게 될 때 굉장히 아플 수 있고, 하지만 그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즉석으로 통증을 없애주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다 완치되는 게 아니라 일단 통증 즉석 없애지고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점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일단 통증만 사라져도 잠도 잘 수 있고 좋잖아요. 근데 왜 응급실로 가냐고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네. 아픈데요? 어느 정도? 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 좀 해봐요. 응급실 갈 정도면요, 잠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죠. 자다가 정말 이 통증 때문에 나 죽을 것 같다. 와. 맹장 걸려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맹장 걸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아파서. 음. 그 정도의 통증이죠. 어깨가. 네. 그게 이제 석회성 건염이다. 건염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가면은 어떤 치료를 해요? 그러면요, 일단 통증의 원인 자체는요, 석회 자체가 어떤 이물질 같은 거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 굉장한 염증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는 그 석회 자체가 이제 압력, 그 존재만으로 주변 조직을 누르는 압력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없애주면 돼요. 어떻게 없어요? 일단 염증 같은 경우는 주사로 일단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그 부피로 인한 압력 같은 건 체중격파나 또는 주사기로 살짝만 뽑아줘도 되거든요. 다 뽑히지는 어차피 않습니다, 한 번에. 근데 그거만 같이 해줘도 당장은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상태에도 통증이 있는 건데 많은 환자들이 통증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만큼은 떨어져도 마치 다 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있으면 다시 아프다는 걸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살 수는 있죠. 야, 그러니까 네. 그 선생님은 그때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겠네요. 아, 무지 좋죠. 아프게 왔는데 여기 좋죠. 주사 몇 방 치르자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오면 기분 좋죠. 벌써 이분 좋아지겠구나. 기뻐서 가겠구나라고. 아니 그렇죠. 근데 네. 그 이 주사를 특히 이제 그 진통소염제나 스테로이드는 꼭 필요할 때 써야 네, 되는데 네, 네. 그거를 어디에 어떤 위치를 찌르는가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핵심입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는 이제 국내에서 많이 좀 안 좋은 주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스테로이드 자체가 조직을 좀 연하게 만드는 건 좋은 말이고 연한다는 건 뭐예요? 좀 이렇게 좀 약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하면 안 되는 예를 들면 힘줄이 약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데다가 스테로이드를 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데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놔서는 안 되는 조직은 피하고 놔도 되는 조직에 정확히 타겟팅을 해서 놓을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안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 4주 정도 미니멈입니다. 그 정도는 띄어서 주사를 해줘야 되고요. 4주 안에 또 연속으로 맞으면 안 맞는 건 안 된다, 좋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네, 뭐 아주 급한 경우에 한두 번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이 어깨 안으로 뭔가 주사를 피부를 통해 찌르잖아요, 네, 네, 바늘을. 근데 이 안을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딱 찔러요? 그러니까 뭘 보고 초음파를 봐야죠. 초음파를 보고 초음파를 꼭 봐야 사는 됩니다. 네. 근데 초음파도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다면서요? 뭐 이게 모든 의학 기술은 이게 실력이 쭉 느는 이제 커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전문가 영역에 가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초음파를 보더라도 많은 방법들이 있고요. 뭐 제 이름을 딴 초음파 보는 이제 교과서 보면 제 리 방법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다른 방법도 있고 네.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는 네, 분이래요. 여러 선생님들 이제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이제 네. 어떤 방법을 쓰든 어느 뭐 옛날 무협지를 봐도 어느 파든 이제 극게만 이루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법을 쓰든 교과서에 이름이 네. 나오는 분이 잘 나가다 무협지가 또 뭐야, 무협지가. 그래서 어느 파를 쓰던 사파든 정파든 끝에만 이루면 잘 되니까요. 아니 또 뭐 사파 정파는 또 뭐예요? 선생님 정파 아니에요? 저한 정파긴 하죠. 그렇구나. 아무튼 네, 이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네, 특히 아까 그 석회성 네. 건염. 네. 그러네요. 선생님 어깨 하는 분이 팔꿈치도 같이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깨 팔꿈치 같이 학회도 이제 견주관절 학회에서 어깨와 팔꿈치가 하나의 학회로 묶여 있습니다. 엘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선생님. 엘보 어떻게 하죠? 뭐 주의해요? 아마 이제 여기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일반인에서의 팔꿈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에 거의 95%가 다 들어가요. 일반인은. 첫 번째가 이제 팔의 바깥쪽 힘줄이 아픈 거고요. 두 번째는 팔의 안쪽 힘줄이 아픈 거고요. 세 번째는 팔꿈치 자체에 관절염이 생기는 이 건데요. 자체의 관절염. 관절염부터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이거나 또는 해머지를 많이 하거나 또는 어떤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땅땅 치는 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관절염이 실제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나이는 이제 40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분들은 팔을 쭉 펴보면 팔이 다 안 펴집니다. 자기도 여기밖에 안 돼. 자기가 굳었다는 걸 어느 순간에 알게 돼요. 그다음에 이걸 아픈 거를 본인이 또 교묘하게 피하는 거를 익히기 때문에 본인이 아픈 거를 인지하는 거는 좀 뒤에 병원에 오는 게 좀 뒤에 와서 그런데요. 어쨌든 다 안 펴진다면 문제가 있고요. 네. 그거보다 하나씩 이제 흔한 거, 2위가 이제 안쪽이 아픈 겁니다. 이걸 골프 엘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골프 엘보는 그냥 뭐 꼭 골프랑 관계는 없어요. 안쪽이 아픈 거는 이제 손목을 이렇게 안쪽 이렇게 힘을 안쪽으로 주는 요렇게 주는 근육이 와서 팔의 안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걸 이렇게 꽉 짚거나 뭔가를 들어 올리거나 가장 특징적으로 세수할 때 안쪽이 아프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안쪽 힘줄이 찢어지거나 해진 겁니다. 그다음 제일 흔한 게 이제 우리 테니스 엘보 제일 유명한 바깥쪽으로? 거 바깥쪽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집어 올리는 손목을 위로 올리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에서 아파지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여기에 붙는데 그 근육이 찢어지거나 해진 걸 이야기해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이제 각각은 아무튼 테니스 엘보는 선생님 어떤 동작을 사실은 이제 테니스 엘보가요 언제 아픈가 하면 포핸드 때 테니스 치는 분들은 이해하실 때지만 포핸드가 아니라 백핸드 때 아픕니다. 야, 근데 백핸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백핸드 할 때 이쪽이 굉장히 실제로 테니스 엘보가 있는 분들은 백핸드 할 때 다 아파요. 그럼 네. 어떻게 해요, 백핸드? 근데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방하려면 백핸드. 테니스에서 예방할 방법은 없고요. 그래요? 평소에 이렇게 좀 약간 무거운 게 낫습니다. 이게 무겁다고 다치는 게 아니라 너무 가벼운 거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우리 타이핑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서도 되게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많이 무겁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뭔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걸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다칩니다. 그래서 그게 됐을 때 제일 쉬운 방법, 의사를 안 찾아도 되는, 뭐 이거 해도 아프면 의사 찾아야죠. 근데 많은 분들은 병원 가기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그런 거 환영해요. 그런 거 하나만. 네,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한 4kg 정도 아령을 갖고요. 바닥에는 좀 이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손목은 손목은 바깥으로 나오고 손목부터 팔꿈치까지는 이렇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안 나오는데, 네네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천천히 위로 올려 아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아령을 잡고 이렇게 들어. 천천히 그런 운동을 좀 하게 되면 요 힘줄 다치는 게 조금씩 강화가 되면서 좋아지는데 물론 이걸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일부 %는 의사의 힘을 안 빌리고도 좋아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밑점의 본전이죠. 그래서 일단 해보고 꾸준히 하는데도 한 2, 3주 했는데도 오히려 더 아파지고 더 나쁘다. 이런 병원 가야죠. 네, 병원 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 테니스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테니스 한다고 다 이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좀 퇴행성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거고요. 네네. 오히려 선수들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테니스에서 오히려 많고요. 선수들에서 오히려 흔하지 않아요. 그건 아마 체력 웨이트를 같이 좀 하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무서워서 테니스를 안 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테니스는 어깨 서브 넣을 때 어깨에 부상을 더 많이 일으키는 운동이거든요. 서브할 때 뒤로 이렇게 제껴서 가는 운동이 야구에서 이렇게 던지는 것과 같은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이 어깨에 굉장히 좀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실 분 중에 이제 폼을 난 포기하겠다. 난 폼을 포기할 분들은 폼과 멋을 포기하시고요. 끝까지 해서 이렇게 세게 넣지 마시고 좀 좁혀서 할아버지 서브처럼 이렇게 넣으시면 안 아프게 잘 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선생님, 골프 엘보도 비슷한 거예요? 네, 골프 엘보는 이제 골프가요. 왼손에서는 바깥쪽이 아프고 오른쪽에서 안쪽에 오는 분들은 잘 치시는 분들이에요. 잘 그것도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 차이가 있나요? 만약 거기서 반대로 오면 그분들은 뒷땅을 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땅을 팍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골프 엘보라고 말은 돼 있지만 어쨌든 골프 엘보는 안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힘을 줘서 치기 때문에 다 안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쪽 통증이 오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가 운동으로도 안 될 때 병원을 왔을 때 치료 확률은 테니스 엘보가 훨씬 더 치료는 잘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바깥쪽이. 안쪽은 그거보다 좀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깨도 그렇고 이 팔꿈치도 그렇고요. 뭔가 통증이 있으면 이제 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뭐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무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좀 팔꿈치는 훨씬 적죠. 팔꿈치는 일반인에서 수술로 가는 선수들은 거꾸로입니다. 선수들은 어깨 수술이 극도로 적고요. 팔꿈치 수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 선수들. 저는 이제 야구 선수만 1년에 팔꿈치 수술만 100개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팔꿈치입니다. 거의 다. 99명은 팔꿈치예요. 일반인은? 일반인은 팔꿈치 수술을요. 1년에
한 3명 정도 합니다. 3명밖에 안 해요. 네, 네. 그러니까 팔꿈치로 웬만하면 수술하는 건 아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네, 네. 그럼 뭐 주사나 물리치료 이런 거 네, 해야 주사 된다. 물리치료는 거의 좋아지고요. 그럼 이거 어깨는 반대로 훨씬 많습니다. 제가 1년에 어깨는 한 400명 정도 수술하는데요. 그러면 네. 토탈 아파서 병원에 오는 네. 사람 가운데는 몇 퍼센트? 그게 제가 1년 보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서 환자를 어깨 아재 2만 명이나 봐요? 1년에 물론 많이 볼 때입니다. 뭐 적게 볼 때는 뭐 한 15,000원 이렇게 15,000명 보고 이렇게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죠. 다 합쳐도 그러니까 선수건 뭐건 다 합쳐도 5%가 그러면 계산 좀 5%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어깨도 100명 가운데 95명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돼요. 네, 안 해도 그렇다는 좋다는 겁니다, 거죠. 네. 여러분.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수술은 이제 그 관절경 넣는 예, 얘기하는 거의 거죠? 관절경이고 가끔 전 너무 이제 어깨 힘드신 분들 나이 드시고 근육 아까 저거 보여주신 회전근개처럼 근육 다 말려 들어가서 완전 근육도 수술 못하는 분들은 인공관절 해드리기도 하고요. 어깨도 인공관절이 있고 그다음에 선수들 같은 경우는 관절경도 있지만 이제 토미존 수술 같은 경우는 열어서 이제 해드려야 되는 거고 측부인대 재건술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네. 대부분은 관절경. 관절경인데 일반인은 거의 관절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은. 네. 근데 그나마도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다. 네. 그러니까 수술을 서둘 이유가 없다. 없죠. 네, 네. 네. 선생님, 수영이 어깨에 좋냐는 질문이 있어요. 애플파이. 수영이요. 네. 일단 영법을 조금 나눠야 되는데 저병은 어깨에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거. 네, 저병은 진짜 이거는 거의 뭐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병은. 네. 네. 근데 이제 평형은 일단 제일 안전하고요. 평형은 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거? 평형은 안전하고 근데 멋이 없어,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 중간 중등도 중에 좀 덜 위험한 게 자유형이고요. 중등도보다 약간 더 위험한 게 배형이거든요. 야, 희한하다. 네. 허리는 말이에요. 허리 전문가 누가 오셨는데 네. 평형이 좀 안 좋다 그러죠. 예, 그분은 네. 허리에는 배영이 제일 좋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선생님 어깨에는 네, 그렇죠. 이게 두 번째로 안 좋은데. 네, 허리에는요 평형이 제일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허리에는 이거 안 좋다고. 네,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돈해 봅시다. 복골복이죠. 예, 선생님 좀 말을 교과서 쓰신 분이 좀 순화해서 해봐요, 진짜. 복골복이 아니고 또 틀린 말이에요. 복불복. 아, 그러네요. 복불복이 맞죠. 복불복이군요. 어법이. 그럼요. 선생님. 또 들어오니 그러네요. 네. 뭐 이럴 때 하면 잘하세요. 근데 정돈하면 그러니까 내가 어깨가 안 좋다. 그러면은 뭘 하라고요? 평형을 하시고. 이걸 하고 네. 내가 허리가 안 좋다. 그럼 배영을 알아. 네, 그럼 이렇게 되네요. 정돈되는 이거. 이거 외우세요. 네, 이거 생활의 지혜. 그냥 수영장에서 뛰십시오. 뛰면 좋습니다. 수영장에서 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안 하고 왜 뛰어요? 그럼 관절에 무리가 안 가고 일단 운동도 되고. 근데 그거는 수영장에서 뛰는 분들은 아니, 좀 물 속에 들어가서 뛰라고요. 물에서. 그러니까 이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지. 또 그런 얘기가 또 욕 먹나? 그래서 아무튼 네. 우리 나이에 그러면 좀 이상해. 이상한 아저씨 취급받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주제인 어깨는 네. 이 배영이 안 좋다. 이걸 해라. 이거 네. 평형을 해라. 그런 그다음에 얘기예요. 정말 이 중에 수영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수영을 그래도 중상 이상 하시는 분들이 들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보통은 이제 하이 엘보 많이들 이렇게 수영을 배우셨어요. 자유형할 때 네. 팍 하시고 돌릴 때. 엄지가 먼저 입수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깨에는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깨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속도를 조금 욕심은 당연히 줄여야죠. 하지만 새끼 먼저 입수하는 쪽으로 수영 영법 좀 바꾸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손이 들어올리고. 이렇게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빼서요. 새끼부터 입수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낫습니다. 근데 이거 없어 보여요. 그렇게 네, 좀 없어 보이죠. 네. 네, 선생님 재밌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 유튜브에 저분 어디 갔지? 네, 박영근 님인데 네. 우리 여기 비온 뒤 보고 왔다고 해도 3개월 기다려야 되냐? 네, 뭐 예외가 요즘 이런 없어요. 거 땡기면요. 요즘 문제 될 수도 수갑 있습니다. 차요. 네, 네. 김영란법 김영란 몰라요, 위험합니다. 지금. 네. 근데 저도 안 돼요, 저도. 저도 안 되는 거 맞죠?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사실은. 아니 뭐 제가 나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좀 큰일나게 수갑 찰 일이 있어요 지금 왜 이래요 또? 진짜 요즘은 좀 엄격해요. 네. 그 뭐 또 병원에도 보는 눈들이 많고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알려진 분들은 죄송한데 그냥 룰을 지키세요. 대신 진료실에 가서 잘 부탁합니다. 이거 보고 왔습니다 하면 좀 열심히 잘 받으려야죠. 예, 그거는 뭐 가능하겠는데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을 파십시오 언제든.
잘 봐드릴게요. 그럼 이거 보지도 않은 분이 그냥 제 그럴 수가 이름 팔고 있네. 들으면 어떡해요? 맞아요. 시청률에도 올린 다음에 오셔야 되는데 그죠? 글쎄. 네. 근데 오늘 저희 선방하고 있어요. 어깨로 상당히 이 분야가 좁은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네요. 와우. 글루코사민 먹으면 어떠냐? 네, 글루코사민이요. 힘줄은 아니고 이제 관절 연골의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음. 일단 최소한 부작용이 굉장히 적고요. 뭐 제가 아는 한은 없지만 없다고 말하면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주면 좋지 해대는 건 없습니다. 뭐 굉장한 도움이 돼서 뭐 관절염을 영원히 막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우리 많은 연구들에서 관절에서 나오는 염증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양제거든요. 처방 없이 막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네. 선생님은 좀 그런 쪽으로 좀 열린 의사시네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쓸데없이 그런 거 먹으려고 막 그렇게 아예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는 뭐 선생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그 페이스북에 타이거 화이트라는 분이 또 아이고 타이거 화이트라는 분은 이름 또 어떻게 그렇게 쓰시나? 타이거 우즈도 아니고 선생님은 스트롱 퍼스트가 뭐죠? 스트롱 퍼스트 같은 곳에서 운동을 배우. 죄송합니다. 제가 스트롱 퍼스트가 제가 뭐 아몬가요?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문제. 스트롱 퍼스트가 뭐 하는데요? 아, 왜 질문들이 오늘 다 왜 이래? 무슨 헬스 운동하는 데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스트롱 퍼스트 네. 빨리 구글링 해보세요. 저- 여기 보니까 뭐 아마 체력 코치들이 운동하시는 데인 것 같은데요. 오, 네. 야, 이걸- 멋있네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 봤는데, 외국 사이트. 네, 저는 뭐 공부하느라 바빠서 저런 데서 운동 가지 못했고요. 선생님 미국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네, 제가 예. 첫 의사 이제 첫 발은 저는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왜 이런 거 안 하세요, 진짜? 아니 저는 이제 하죠. 저도 하는데 음. 저런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가서 하기에는 네, 좀 그다음에 이제 뭐 저도 이제 헬스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 어깨 전문가다 보니까 몸짱이 되는 것보다는 안 아프게 어느 정도의 근육을 단련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으면 거기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아저씨 왜 이렇게 운동을 하냐고 막 저 간섭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어깨를 보호하면서 하는 운동은요. 조금 폼도 안 나고 남들이 볼 때 좀 이상한 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겨내야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네. 그 헬스클럽 가서 거기 나온 쭉쭉빵빵한테 잘 보이는 이유는 뭐 있어요? 예? 그런다고 뭐 누가 눈길 한번 줍니까? 안 줍니다. 네. 말이 너무 가격한데. 운동을 해야지 운동. 선생님 맞아요. 근데 네. 그 우리 50견 얘기할 때 네. 회전 근개 파열은 이렇게 찢어지는 거니까 뭐 이제 알겠는데 네. 그게 이렇게 꽉꽉 이렇게 붙어서 이거 아예 누가 이렇게 강제로 해도 이게 안 올라가는 뭐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예요? 뭐 유착성? 그게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 얘기 좀 그것도 해주세요. 그것도 이제 잘못된 용어긴 한데 이제 수술을 들어가 보면 유착이 돼 있는 것보다는 관절막이 두꺼워져 있는 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절막이 오. 두꺼워졌다는 건 뭔가 하면 여기 관절막이 있다고 할게요. 이게 제가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가려면 쫙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쫙 늘어나 있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두꺼워져 있으면 이렇게 꽉 잡고 있어서 가다가 딱 막히죠. 이게 그냥 안 못 된다. 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호. 오히려 수술해야 될 병이 훨씬 덜 아프고요. 이게 굳은 거는 수술을 거의 뭐 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그냥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요? 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수술 안 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게 더 아파요. 아프긴 더 네. 아프다. 근데 안 아픈 거는 끊어지는 경우.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온 게 이제 환자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저는 사실 진료실을 이제 6개를 동시에 보는데요. 저 환자를. 6개를? 네. 근데 문을 다 열어놓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야. 저랑 환자 상담하는 거를 바깥에서 듣고 또 그게 자기 교육도 되고 이제 의학 선생님 병원 하기는 되니까. 뭐 레지던트들도 와서 네, 배우니까. 저희 이제 펠로우 선생님들이 와서 저랑 같이 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방금 왔다 간 사람은 너무 아프다고 했는데 수술 없이 그냥 치료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안 아픈데 나는 왜 수술입니까? 항의를 이제 바로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수술해야 되는 만큼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덜 아프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관절막이 굳고 팔이 안 움직이고 수술 안 해도 되는 병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네. 그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은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은 네. 누가 강제로 이렇게 다 올라간다면서요? 이렇게. 네, 이제 요거는 회전근개 파열이 아까 좀 찢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요, 진짜 팔을 못 듭니다.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보면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드는데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요, 여기서부터는 또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건 들수 있어요. 가능한데. 네, 근데 혼자 내리잖아요. 내리다가 여기서 툭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고. 네네.
근데 이게 두꺼워서 굳어버리면 자기도 못 올리고 남도 못 올립니다. 딱 굳어 있게. 남도 근데 못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유형의 50견은 병명이 뭐예요? 유착성. 그래도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은 아직은. 그렇게 네, 말은 와, 그렇게 부릅니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50견이란 그 어깨가 아픈 총칭하는 증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네. 원인 질환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우리 엄마라는 님이 성형외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해드릴게요. 성형외과 우리 준비한 권장덕 선생님 모셔봐요. 그 유자식 상팔자에 나오는 그 예쁜 여자의 아빠. 내 대학 동기예요. 아, 여기 다 뭐 어때요? 괜찮죠? 네. 극하고 그리고 또 내일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요. 내일 우리 뭐 하지? 아, 우리 내일 피부과.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박준홍 선생님. 박준홍 선생님 대단해요. 박준홍 선생님이라고 네. 피부과 선생님인데요. 여기 한번 나오셔도 인기 대박이었고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이 게시판에 그분 질문이 수백 개가 달리는데 하나도 안 빼놓고 다 해줘요. 그냥 토요일 우리도 날 열심히 해야겠네. 그러니까 선생님도 제 부탁이 네, 열심히 해야겠네. 선생님 좀 네. 저희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의 그 훌륭한 지식을 짧게라도 아시죠? 우리 비욘디가 저 사이트 개편 커뮤니티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깨는 우리 이상훈 선생님이 도와주기로. 선생님이 다 답변을 못 달면 우리 선생님 밑에 제자분들 많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우리 같이 가는 과장님들도 훌륭하시니까요. 네. 다 같이 근데 이제 다 같이 돕겠습니다. 답변 달 때 우리 병원으로 꼭 와야 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해도 되죠. 네. 안 그래도 환자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진정성을 갖고 네.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 기대가 커요. 우리 이제 한 1, 2주 안에 오픈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내일은 그리고 김영선이라고 그 약사신데 화장품의 정말 전문가예요. 그래서 두 분이 저랑 같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과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면 내일 알려드릴게요. 내일 알려드리고 성형외과 11월 달 준비하시고요. 네, 아이고. 저쪽에 보니까 좀 좋은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네. 아까 어깨가 아프면서 팔꿈치까지 불편해졌는데 어깨 통증 팔꿈치 관련이 있습니까?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깨가 아프다고 팔꿈치 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첫 번째. 하지만 어깨 아프신 분들이 팔꿈치가 아플 수는 있어요. 지금 말이 이상하죠. 뭔가 하면 어깨 중에서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관절막이 두꺼워지는 병은요. 그 통증이 우리가 뻗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신경 연관통 때문에 손가락까지는 않지는 않고요. 여기 팔꿈치 아래까지도 통증이 이렇게 뻗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팔꿈치가 같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 팔꿈치 병이 어깨가 아프다고 생기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여기까지 아플 수는 있고 그런 경우는 팔꿈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치료해야 팔꿈치 아픈 것도 사라지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저희 메디테를 이제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준비된 강연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여러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질문에 대해서 막 답변을 드리잖아요. 질문이 좋죠. 네. 네. 근데 오늘 질문 참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요거 좀 많이 PR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쭉 그냥 보다 보면 저절로 어떤 분야의 그 교양이랄까요? 네. 지식의 그쵸. 수준이 의학 확 성실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가 막 올라갑니다. 네. 웃고 떠드는 걸 이렇게 네. 가만히 보면 그 질병의 숲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조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뭐 성의학, 수면, 탈모, 여드름 또 뭐 했어요? 뭐 갑상선암, 유방암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요 오늘 선생님 거 포함해서 풀 영상을 1시간 반짜리 말이에요. 아시죠? 유튜브에 저희가 다 올린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찍으면 내일 한 몇 시에 올라가요? 보통 그 다음 날 한 11시나 10시에 올라가니까요. 그때 이렇게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것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깨 네. 아픈 분들의 그 레퍼런스가 되는 동영상이에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저 류마티스로 고생이다. 일단 전다미님 그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다니까 일단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류마티스라는 게 일단 낫는 병이 아니에요. 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의학적으로 낫는 병은 아니지만 류마티스를 또 너무 방치 안 하셔도 되는 게 엄청나게 지금 의학이 발달하면서 류마티스 잡는 약들이 정말 매년 1년이 뭐다 하고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는 잘 보는 선생님들이 그 주변에서 가까운 데에서요. 또 류마티스 잘 보는 선생님들 잘 찾아가셔서요. 검사 잘 하고 좋은 약을 이렇게 쓰시면요.
많이 좋아집니다. 약을 달고 사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약을 이제 먹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약도 나와 있고요. 요새는 진짜 많이 네네.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완치는 안 되는 병이니까. 우리 그 네. 류마티스도 하잖아. 언제 잡혔죠? 11월 언제예요? 빨리 보세요. 네. 우리 엄한식 선생님이라고요. 한양대 류마티내과 교수로 좋습니다. 지내신 분이 그런 거 그때 나와서. 질문하시면 아주 좋을 것 예. 같네요. 옛날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11월 28일. 28일 날 11월. 그 저희 편성표가요. 저희 비욘디 사이트로 다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도 약으로 이제 많이 좋아진다. 선생님 아까 캐틀벨 운동은 도움이 되냐? 캐틀벨 운동은 이제 운동선수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반인은 이제 캐틀벨 운동 뭐 다양하죠. 캐틀벨 들고 이제 뭘 하냐가 다 뭐 어떤 것든 다 캐틀벨 운동인데 캐틀벨 운동 중에 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근력을 강화하고 운동 능력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일반인들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깨 회전근개를 다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수가 아니라면 너무 추천 꼭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권하는 네, 운동은 네, 아니다. 네, 네. 네, 그런 얘기시네요. 네. 네, 청소나 설거지 할 때 네. 손목과 어깨가 쑤셔서 파스를 막 붙인다. 네. 이 청소나 설거지를 좀 파스 붙이면 빨리 나올 수 좀 있는.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손목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깨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거지를 할 때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물론 물도 안 튀기고 좋지만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깨를 다 조금씩은 이렇게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90도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러네. 거거든요. 이 상태에는 벌써 이 자체로도 어깨에 무리를 주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앞치마를 하시고 물에 가깝게 가야 튀길지언정 이렇게 붙여서 하시면 어깨만큼은 확실히 좀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야 돼요. 네네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짐을 들 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들어야지 이렇게 들면 안 되는 거. 우리 쿠키 보내줬어요. 쿠키. 선생님 그런 것도 언제 보셨어요? 어깨 근육 통증 때문에 일자목 이명 발생까지 되나요? 그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깨 근육 통증이요. 분명히 이분이 만약 본인이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이분도 여기 아픈 게 아니라 요 목과 어깨를 잇는 요 근육의 통증일 겁니다. 그 통증이 있다면요. 여기서 멈추는 일은 없고요. 분명히 목 뒤쪽까지 요 근육이 같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일자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요 일자목이 지속되는 분들은 이제 두통이 따라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관자놀이라는데 이쪽으로 환자말을 빌자면 좀 뻗친다. 뻗친다는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이 빠질 것처럼 뻗치거나 아프다라는 표현까지를 합니다. 이명이라는 게 정말 웅웅거리는 그런 이명이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여기가 계속 아프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중간적으로 좀 어지러워서 잉 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지. 진짜 우리가 귀에서 질환이 생기는 그 이명은 꼭 이비인후과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건 아니고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약간 이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증상은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깨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건 뭐 재활의학과 가도 되고. 네, 재활의학과 가도 되고 그거를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돼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썬드롭스님, 네, 쿠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이름이 아주 예뻐. 비관적 로맨티스트. 네. 아이디가 비관적 로맨티스트야. 누군지 보고 싶다. 네, 사진 좀 올려보세요. 네,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15년 전 군대에서 시멘트 자루 나르다가 이 오른쪽 어깨를 다치고 치료를 못했대요. 근데 운동할 때 이거 시리다는데요. 또 쉬면 좋아지고 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대요. 운동할 때 이제 실인 원인을 찾으면 되고 일단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하면요. 일단은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수술할 병 아마 MRI까지 찍어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일단은 수술할 병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일단은 다행입니다. 저런 경우는 저 통증이 어디서 나온 사실 저걸로 봐서는 진짜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이학적 검사를 우리가 굉장히 잘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찍은 MRI를 같이 보고 조합을 하면 통증 부위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이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텐데요. 보통 병원에서 이상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구조적인 이상, 구조라는 건 뭔가 하면 연결되어 있는 게 찢어진다거나 뭔가 구조 자체가 뭔가 틀어졌다거나 문제가 있는 걸 이상이라고 하지 여기저기 작은 염증을 이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작은 염증도 그냥 넘겨도 되지만 그게 이 사람에게서는 특정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저는 어깨만 보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뿐인데요. 그러면 그 부위 그 염증을 싹 없앤다거나 또는 아파지는 근육의 반대 근육을 오히려 강화시켜서 그 근육을 좀 쉬게 해준다거나 우리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수술 안 한다는 것만으로 마음 편안히 가지셔도 되고요.
그 통증이 너무 결리신다면 그 통증을 없애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음. 분명히 없앨 수는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일상생활에서 어깨 좋은 동작, 뭐 자세, 애플파이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자, 네. 잘 때는 선생님 어떻게 자는 게 좋아요? 네. 그거부터. 잘 때 이런 원래 그리고- 잠을 숙면은요 옆으로 누우는 게 당연히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깨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눕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저도 뭐 이러고 자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러고 자는 게 좋지 않거든요. 어깨는 계속 여기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잘 때는 그렇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더 중요한데요. 자는 건 잠을 아마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는 것보다는 어깨가 조금 안 좋더라도 잠을 잘 자는 게 훨씬 건강에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포지션 잡는 게 더 중요한데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누군가 질문하셨는데 라운드 숄더라는 건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맞아, 합니다. 그 질문이 있었다. 예,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어깨에 통증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어떤 자극 센서를 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와, 이게 안 좋다는 네네. 얘기야. 여기에 뭐 통증 다 올 수 있고요. 어깨 앞쪽 통증이 있고요. 이렇다고 해서 힘줄이 찢어지진 않지만 통증은 모두 다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깨를 좀 뒤를 당겨줘라고 해서 제가 환자한테 교육을 이렇게 하면요. 환자들이 어떻게 자세를 하냐면 네. 다들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더 나쁩니다. 이건 네, 팔을 여기를 펴야 되는 내리시, 거죠. 네. 팔을 천천히 그냥 힘을 빼시고 네. 오히려 배에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 내리시고 네. 이렇게 등만 뒤로 접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 등에 날개뼈가 서로 네. 닿는다는 네, 네. 느낌으로 이 두 개가 이게 이렇게 서로 등을 가운데로. 뒤로 접는 거지 네. 어깨를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아니라요. 어. 등을 뒤로 접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등 가운데 근육이 좀 쪼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그럼 그 근육이 좀 강해져야 되고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항상 얘기잖아요. 강조하는 네. 겁니다. 네. 어깨에 좋은 운동이나 자세가 여기 명치를 이게 하지만 딱 펴고 그다음에 살짝 해서 이 뒤에 날개 죽지뼈가 네, 이렇게 네, 가운데로 모으는 모여서 느낌. 닿게.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의자에 등을 띄지 마시고요. 의자는 이렇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좀 앞으로 이렇게 누일 수 있는 의자를 사셔서요. 의자를 좀 이렇게 앞으로 딱 모으고 이렇게 뒤에 딱 기대서 이렇게 일을 하십시오. 컴퓨터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좋은 건 아는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아는 분이 선생님 앞에서 탁 이러고 나타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안 건방져 하고요.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뻣뻣하게, 예. 저는 항상 그 의자를 유지하는데 너무 심하지 않게 이렇게 딱 놓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오, 선생님이 네. 좀 전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약간 겸손하면서도 네, 딱 항상, 이렇게 하네.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네. 어. 그래야 어깨가 안 아픕니다. 근데 아무튼 이로 빳빳하게 서 있으면 이거 안 네. 좋고 이게 좀 뭔가 좀 공손해 보이잖아요. 라운드 하면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좋다는 얘기야, 이게. 네. 어. 그래서 13개월 된 아기가 만세하면서 하면서 어깨가 괜찮을 겁니다. 우리 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학생들 가방 무게 또 궁금해하는 분도 많죠. 참 자녀들. 네, 가방을 어깨에 매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어깨 자체에는 무리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백팩이요? 백팩 양쪽 또는 한쪽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방 매면 어깨가 아프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깨가 아니라 혹시 제가 지금 누르는 걸 기억해 보세요. 요쯤 혹시 아픈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어깨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네. 어깨 위쪽에 있는 견봉쇄골관절이라는 독립적인 관절이 있는데 제 환자들이 저는 가방만 매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견봉쇄골관절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거는 또 전혀 다른 물론 그것도 50견 안으로 많이 늦는 경향은 있지만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치료도 다르게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아프면 아파서 못 매요. 못 반대로 매면 매라. 반대로 하거나 아예 여기보다 훨씬 안쪽에 좀 쪼아매는 이런 백팩을 매면 될 거고요. 네. 네, 아니 손으로 들고 다니시죠, 뭐. 손으로 들고 다니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어떤 분이신지 또 궁금하시죠? 우리가 라이브라서 이제 우리 그 비욘드 PD 팀은요, 이거 라이브 할 때 이 자막이 흐르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보시는 도중에도 선생님이 누군지 좀 설명이 돼야 하니까 말이야. 그렇잖아요. 네. CM병원의 그 3대째. 몇 년이라고요, 병원? 70년입니다. 70년이래요, 병원. 야, 오늘 병원 PR 엄청 많이 한다, 진짜. 네. CM병원. 네. 거기에 정형외과 전문의만 15분. 네. 대한민국 최고의 어깨 서전. 네. 우리 이상훈 선생님 모시고, 네.
아, 이제 시간이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선생님. 저기 컬팩님 질문 중에 현장에서 실제로 야구 선수 훈련 도와주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뭐 일반인들은 관심 없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저 이 방송 들어오는 분들 중에 이제 제 매니아급 중에는 이제 트레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좀 대답은 이제 팬관리상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상 후 수술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깨 예방법 너무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운동 많이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야구 선수인데 어깨 예방법 아마 컬팩님이 뭐 충분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장에서 이제 투구수에 제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이것저것 다 필요 없죠.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제 아마 트레이너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근육을 강화시켜줘서 그래도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덜 다치게 해주는 건 뭐가 있겠냐라고 했을 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극하근 일단 강화입니다. 뭐 아마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극하근 강화 1번, 2번이 후방 삼각근 강화, 그 3번이 이제 코어를 잡아주는 거고요. 네 번째가 견갑근 안쪽으로 이제 붙이도록 롬보이드랑 세라투스 안티리어 잡아주는 뭐예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뭐 둘만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죄송해요. 컬팩 뭐 하는 분이에요 진짜. 나중에서 왜 따로. 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네. 따로 연락 주십시오. 네. 지금 사람들이 그거 어려워하잖아요, 선생님. 네. 자, 오늘 이제 어깨 이야기 나누고 또 팔꿈치 이야기 나누고. 근데 이게 요즘은 정형외과가 이렇게 무릎, 어깨, 척추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죠. 네. 저도 뭐 딴 데는 잘 모릅니다. 발 같은 거 잘 몰라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이 근데 어깨 관절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이제 그 전임이 임상 강사를 처음 이제 콜롬비아 대학병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사실 이제 제가 뭐를 전공을 할까 고민을 하다 그건 너무 얘기가 길고요. 네. 어쨌든 콜롬비아 대학병원에 제 스승 이제 빌리아니 선생님이라고 이제 어깨 뼈 분류를 한 선생님이 있어요. 빌리아니. 엄청 유명한 분이죠. 네, 빌리아니 선생님 밑에서 수학을 하면서 오히려 그거보다 제가 스포츠 예약을 하게 된 거는 좀 쉬우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콜롬비아 대학병원이 뉴욕 양키스 지정병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아마든 선생님이란 분이 뉴욕 양키스, 그러니까 제가 이제 NC랑 기아의 수석팀 닥터인 것처럼 그분이 뉴욕 양키스의 수석팀 닥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좀 올라가면 양키스 구장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는 당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알렉스 로드리게스나 데릭 지터 같은 환자들이었는데, 진짜 신화적인. 네, 무슨 뭐 연봉 계약하면 뭐 1,000억 뭐 이런 계약 하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그분들 치료하는 그 선수들 치료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기서 스포츠학을 좀 제대로 배워가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스포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한 것 같아. 네. 지금 척추는 너무 많어. 네. 선생님 그쵸. 어깨로 네. 정말 잘 하셨고 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니까 솔직히 돈도 많이 버시잖아요. 못 벌어요. 의사는 못 우리나라에서 벌어요, 진짜 한국의 잘못된 편견 의사는 돈 많이 못 벌어요, 진짜로. 좋은 소리 해요. 진짜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맙시다. 진짜. 네.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고, 네.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좋은데 말이에요. 그죠? 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이제 박종만님 2,000원 걸었습니다. 어디 또 해줘야 이제? 됩니다. 아까 저분은 돈 아까부터? 내시고 또 낸 분인데 왜 이렇게 자꾸 기부를 하고 그래요? 겨드랑이 네. 접히는 부분에서 위로 3cm 꾹 누르면 꾹 여기인가요? 박정원님 대답 좀 해주시죠. 여기인가요? 네, 여기에요? 어디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맞아요? 겨드랑이에서 여기 위로 3cm 여기 뼈인 데를 누르면 아프냐?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1번, 2번 아니면 3번은 그 이외. 네. 몰라.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저분은 그냥 돈만 던지고 어디로 가버려. 자, 우리 그거 마지막에 한번 시도 한번 해봐야겠어.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여기 메디텔이요 전화 상담이 되거든요. 다 070-4906-9953. 네. 이 번호로 지금 시간 좀 있는데 너무 없어 보이는데요? 뭐가? 보통은 자막으로 흐르잖아요. 너무 없어 보여요. 선생님 지금 잘 보이면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시비를 걸고 그래. 선생님, 요 무료 전화죠. 일로 물어보시면 네 저희가 전화 상담 가능한데요. 한번 해보세요. 좀 어떻게? 뭐 누구 아무나 이 전화 거신 분한테 저희가 뭐 선물 하나 드려야겠다. 뭐 선생님 뭐 선물 뭐 준비 뭐예요? 좀 알려주시면. 선물 준비한 거 없어요? 뭐 있죠? 선생님 홍 뭐예요 도대체? 박사님과 뭐 커피 한 잔권 뭐 이런 거 하죠. 식사권. 저보다 그 선생님 병원에 무슨 뭐 기념품 이런 거 뭐 없어요? 하지? 오면 뭐 준비해놔야겠네요. 네, 기념품 뭐 하나. 네.
뭐 들을 때 뭐든 들을 때 한번 전화 한번 글루코사민. 해봐요. 뭐든 한번 전화해봐요. 아유, 전화를 부끄러워서 안 하시네. 네. 070에 뭐가 왔다 왔어요. 왔어. 이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 이거? 받는 방법도 모르겠어. 받아요 빨리. 오셨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만, 안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편인데. 근데 소리가 다 들려야 돼. 아, 네네. 저희 어머니께서요. 네. 어머니께서 여러분 다른 시청자분들은 들리세요? 더 크게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 어깨 살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네. 어깨 살이 네. 아파서 이게 그 평소에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깨 살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어깨 바깥쪽을 이 아프시다는 건가요? 혹시 제 화면 보고 계신가요? 여기가 아프시다는 건가요? 저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가 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혹시 예. 어깨 살이라는 게 여기 아프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제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팔꿈치 수술을 두 군데를 다 했어요. 아이고, 아, 예. 여기를. 그러니까는 수술을 오른쪽은 교통사고 나서 했고, 아이고, 네. 왼쪽은 이제 그 석회가 꼈다 해가지고 했는데요. 네. 저는 뼈가 아픈 게 아니고 네. 근육이 아픕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근육이 아프신데 어디 위치가 예. 여기가 위치가 네, 여기 아파요? 여기가 여기서 아파요? 저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뒤로 가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어깨 바로 그 뭐지? 아니, 그러니까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나요, 아래로 내려가나요, 뒤로 가나요, 앞으로 가나요? 네, 잠시만요. 네. 아, 화면을 안 보고 계신가 아, 보다. 어머니가 네네네네. 야, 어머니가 연결돼 효심이 깊으신데. 근데 어디래요? 어머니가 안 보이시나요? 아, 아마 지금 화면을 보러 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여기를 중심으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아프세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신지. 네. 아이고 모르겠다. 이거 안 되겠다. 에이 우리 이거 뭐야 이거. 네, 선생님 이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연결을 중심으로 그래서-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뒤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이 아프신가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팔 잡은 데 있잖아요. 네. 예, 예, 그 양쪽이 다 그렇게 아파요. 여기가 아프신 거죠? 예, 그렇죠. 양쪽으로요. 그렇죠. 보통 여기가 예. 아프신 거는 실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예 0이라고 하면 사람 이름 모르니까. 하지만 보통은 어깨 속에 우리가 신경이 하나 지나가는데요. 그 신경이 이렇게 네. 들어가요. 그래서 네. 어깨 속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여기가 아픈 걸로 느끼는 거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어깨를 치료해야지 여기를 치료할 게 아니라 어깨 속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어깨 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실 여기서 상담은 힘드니까요. 네. 우리 예, 예. 이거 방송 끝나고 제가 한번 전화 예. 해드리죠, 뭐. 그럴까요? 네네. 네, 네. 우리 PD님이 전화번호 좀 전화번호 좀 받아놔주세요. 받아놓으세요. 네. 이분 아이,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이제 방송 끝나고 직접 해주신대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 소리가 왜 안 들리냐? 우리 팀 좀 잘 좀 해봐. 좀. 예, 아직은 뭐 좀 전화 연결은 좀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소리가 좀 빵빵 울리게 해야지. 이게 뭐야? 여러분들 어떻게 꺼요? 이거 좀 꺼주세요. 네. 삑 소리 나요. 아, 네네. 여러분 죄송하고, 네. 아, 이게 어렵네. 이 영세한 방송국이다 보니 이게 뭐 하자가 많아. 아니 근데 지금 이분은 네. 근데 우리 저희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선생님 병원에 가면 그 좀 3개월 당연히 기다려야 되니까 그 왜 좀 안 기다리는 다른 선생님 좀 연결 좀 먼저 해봐요, 그런 선생님. 걸 해보겠습니다. 네. 예. 네. 그거 합법적인 거잖아요. 네, 그럼요. 선생님 그럼요. 병원에 안 네, 네. 기다리는 분한테 네, 네. 진료를 좀 하고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거 제 얘기는 뭐 알겠습니다. 조금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이런 거지.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비온디 통해서. 아유, 홍 박사님 소개로 오셨군요. 뭐 이러고 한번. 네, 비욘디 전화했던 그분이시죠. 뭐 이러고. 그것도 법에 걸리나? 이거 아니야, 그거 얘기만 복잡하네. 아니야. 예. 괜찮. 복도에서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거. 예, 예. 아니, 진료는 그리고- 안 보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네. 그 선생님 그 제자 그 네, 선생님께 네, 네, 네. 잘 봐드리려 얘기 한 말씀만 네,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아이 진짜 예. 아 이거 전화 연결 이게 다 멋있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아쉽네. 이거 뭐가 삑삑거리고 이게 좀 네. 다음엔 잘할게요. 네. 자 이제 진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선생님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 어깨가 아픈 분들 네.
이제 선생님 병원은 당연히 뭐 최고의 전문 병원인데 그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좀 정돈하는 의미로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병원을 어떻게 찾고 네, 일단 마음가짐. 어깨 좀 젊으신 분들의 어깨와 나이 드신 분의 어깨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젊으신 분들이라는 건 20, 30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들이 아픈 이유 중에 굉장히 제일 1등은 역시 스스로 운동을 잘못해서 운동으로 인해서 아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운동을 뭐 지금 짧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는 떠나서 운동을 좀 조심해라. 조심하는 방법 이런 건 지금 얘기 안 할 거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깨 통증의 숫자가 한 10배로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제 그분들의 경우 아픈 분들 중에 제가 말하는 건 아주 아픈 분들 중에입니다. 아주 아픈 분들 중에도 수술로 가는 확률은 5% 이내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아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아픈 원인이 최소 3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진단을 잘 나눠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면 치료는 잘 되고요. 오히려 좀 다행스러운 얘기는 많이 아플수록 수술로 갈 확률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네, 하지만 덜 아프다고 해서 또 거꾸로 말하면 좀 덜 아프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술해야 되는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 막 아프기보다 약간 아픈 정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네. 하지만 수술하는 확률은 그냥 어깨 아픈 거 말고요. 진짜 아픈 분들 중에도 5% 이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정형외과를 찾는 분들 중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가면 수술할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병원을 안 찾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95%는 비수술적 치료도 너무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무시하지 마세요. 현대의학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 2년 전 핸드폰 드리면 2년 너무했다. 한 5년 전 핸드폰 드리면 못 쓰잖아요. 의학도 그거보단 전 좀 더 IT보다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이. 와. 그래서 5년 전 의학은 지금 정말 쓸모없는 의학이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현대의학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병원 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네. 부항 뜨거나 저 사우나에서 이렇게 뜨거운 데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우나 사우나 가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 치료, 일종의 물리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핫팩 해본 적 있죠? 핫팩을 네. 하게 되면 인대나 관절의 인대, 뭐 힘줄, 근육이 좀 더 잘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우나도 결국 몸에 열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관절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우나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항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할 말은 아니, 뭐 저는 뭐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뭐 좀 어쨌든 뭐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드롭스님이 아까 또 그 쿠키 12개 주시면서 그 표적 치료제를 언급하셨는데 염증 세포가 많이 나오는 경우. 사실 또 어깨에서는요 어려운 질문인데 짤막하게 먼저. 아직은 표적 투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표적 투여라는 거는 네. 분자를 넣어서 이 분자가 자기에 맞는 분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잡아먹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걸 질문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표적이라는 건 아마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표적을 넣어서 치료를 하는 거를 여쭤보았을 거라고 전 추정을 해요. 근데 이제 어깨는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표적을 정확히 넣어서 치료를 해야지 그거를 치료를 안 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게 아마 무슨 류마티스트에 쓰는 그 일종의 뭐 아, 생물학적 그쵸. 제제 아마 그런 그걸 게 수도 아니- 있을 것 그걸 같아요. 수도 네, 있고. 그것도 가능- 네, 그 둘다 얘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네. 11월 달에 또 마련해서 네.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돈. 자, 이제 어깨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선생님 소감과 함께 정리 멘트 하나 멋있게 좀 해주세요. 네, 뭐 방금 정리한 것처럼 네. 어깨 아픈 거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현대의학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 찾으시고 두 번째 젊으신 분들은 몸짱 만든다고 어깨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그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역시 말씀도 잘하시고 병원도 정말 앞으로 더 네, 훌륭하게 키워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가대표도 잘 관리해 주시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시죠? 내일도 해요. 저희가 탄력 받았거든요. 내일 기대해 주십시오. 화장품 이야기합니다. 아우, 예, 뭐. 특정 제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유, 그래도 끝내주겠네요. 예, 디테일 뭐 그냥 온갖 디테일 뭐든 물어보시면 한 분은 피부과 전문의 박준홍 선생님 정말 자상한 그리고 또 한 명의 신예 이 약사신데 네. 화장품의 정말 도사예요 도사 성분에 대해서 각종 성분 화장품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부작용 어떻게 치료하는지 내일 밤 8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진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선생님도 한 번 더 나오셔야죠. 또 뭐 나중에 한번 봐서. 그러겠습니다. 네, 어깨 오늘 다 네. 충분히 얘기 못해서요. 커뮤니티 잘 해주시고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인사 올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감사합니다.